네, 여러분,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치아가 복이라고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치아가 오복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가? 6가지가 오복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오복에는 치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치아 건강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첫날이면 누구나 올해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들 한 번씩 품게 되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바람을 5가지 복, 바로 오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치아가 복이라고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치과에서 많은 분들을 진료하고 또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환자분들의 치아 상태와 입안 상태를 마주하면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 치과 의사로서 왜 치아가 오복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가,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웃고 편안하게 지내는 일상, 사실 이 모든 순간에는 늘 치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오복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복입니다. 이 오복은 유교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인데요. 오복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수, 오래 사는 것입니다. 수명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부, 삶이 풍족하게 사는 것. 요즘으로 치면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강령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편안한 상태, 강령이죠. 4번째는 유호덕입니다. 이거는 덕을 쌓는 삶이라는 표현인데요. 남들에게 베풀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해서요, 이제 인생의 평안한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이 5가지가 오복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오복에는 치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치아 건강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아가 행복, 건강,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표현 같지만 들여다보면 상당히 과학적인 이야기죠. 치아가 오복인 4가지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음식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치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의 식사, 1년이면 이게 1000끼가 넘죠. 평생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 첫 번째 과정 중에서 치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우리 이러한 식사의 만족도는 치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고기를 먹거나 아삭한 채소를 먹거나 견과류를 깨물 때 치아가 제 역할을 해줘야지 음식 본연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하나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지는데요. 진료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그냥 잘 먹을 수 있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음식의 즐거움, 즉 이 식복을 지키는데 치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는 통증 없는 일상, 즉 무병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치통 경험해 보셨죠? 치통 생기면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치아 통증은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존재거든요. 잘 지내다가도 아프면 그 하루가 갑자기 망쳐지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상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이러한 통증을 겪을 일이 거의 없겠죠. 이렇게 통증을 겪을 일이 없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실제 60세 이상 되시는 장년층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저도 진료실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3번째 이유는 치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첫인상의 상당 부분이 미소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소 문화가 강한 나라죠. 직장에서, 모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웃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치아를 드러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치아에 자신이 없거나 배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요, 사진 찍을 때 활짝 웃지 못하고 뚱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또 대화 자체가 어색해지기도 하고요.
치아가 건강하고 잘 관리되어 있으면 미소를 지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매력적인 미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이렇듯 치아는 단순한 외모 요소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치아가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잘 씹지 못하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고요, 체력이 떨어질 수 있죠. 잇몸 질환은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어서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가 적을수록 노년기 체력, 인지, 생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들도 있고요. 80, 90세가 돼서도 고기를 잘 먹고 웃고 말하고 활동하는 삶, 이런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단순한 조그만한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건강한 노년과 장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에 진심으로 제가 동의하고 있고요. 또 이런 치아가 우리가 먹고 또 웃고 말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젊을 때는 그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 한두 개의 소중함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죠.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삶의 지혜가 담긴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전 분들이 그 소중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복이라는 말을 빌려온 거 아닐까요? 조금 예스럽고 귀여운 표현 같지만 내용만 보면 정말 현실적입니다. 음식의 즐거움, 통증으로 인한 불편이 없는 상태, 그리고 편안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치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정말 잘 씹고 잘 웃고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됐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한 하루, 건강한 치아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